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든 캐나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살고 싶은 나라 세계 2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또한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리고 거리도 캐나다보다는 훨씬 가까운 호주를 이민을 갈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고 그때 만났던 좋은 인연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더 마음이 갔습니다. 날씨만 보면 정말 최고인 곳이 호주가 아닐까 할 정도로 날씨와 환경은 정말 좋더군요. 사시사철 참 하늘이 높고 기온과 날씨가 좋아서 늘 동네 파크에 가서 피크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영어 점수와 이민자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호주 정부 때문에 갑자기 전 캐나다로 이민의 길을 틀었습니다. 사실 저 정도로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치7이 누구네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 제 입장에선 도저히 나오지 않는 점수였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우선 캐나다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인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민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에 있습니다. 가장 비교가 되는 나라로 뽑히는 미국에서는 이민자라고 하면 일단 무시부터 하죠. 보통 낮은 샐러리에 돈을 받고 3D 업종의 일을 많이 하며 순수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알게 모르게 무시를 합니다. 호주도 다른 차별은 없어도 영어 차별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영어를 잘 못하면 쉽게 무시합니다. 결국 이민자들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캐나다는 각 이민자들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 각 도시별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여는데 캐나다 정부가 이곳에 펀딩도 해줍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민자들이 모여 자신의 종교, 문화, 음식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또 영어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에게 질 좋은 교육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재미있는 건 이민자들끼리는 척하면 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서로 잘 이해해주고 영어로 소통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어느 나라든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사람은 있기는 마련이지만 캐나다는 그 수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민자들은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재정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기회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적기 때문이죠. 캐나다는 이러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로우 인컴 가정에게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WITB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생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1년에 일정 금액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약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돌려줍니다. 또 학생이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인컴으로 분류되면 프리스쿨 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서브시디를 지원해 줍니다. 즉 캐나다에서 유독 비싼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우 인컴 가족의 아이들이 액티비티 활동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액티비티 금액을 어느 정도 제공해주는 그런 시도 있고, 가스비, 전기세 등 유틸리티비도 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가진 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베네핏 중 가장 유명한 차일드 케어 베네핏으로 각 아이마다 1년 최대 5,600불에서 6,600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텍스를 보고하는 거주자라면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민자의 언어 향상을 위한 무료 수업과 자신들의 아이들이 고국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주말 언어 수업이 1년에 약 50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캐나다를 반사회주의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캐나다는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기는 정말 어렵지만 정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굶어 죽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영어와 다른 인종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당연히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렌치는 자신이 정착하는 도시에 따라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캐나다를 오시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와 프렌치보다 더 중요한 건 아주 많은 나라의 인종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같이 공부하며 서로 간의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캐나다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에게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민자의 가정의 일원으로 캐나다에 정착하였고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 처음 캐나다에 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며 자랐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건 학교 차원에서도 레이시즘을 배척하고 혹시라도 레이시즘과 관련된 행동을 보여주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끔하게 정정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집에서부터 지도 학습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학부모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캐나다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과 가까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나프타 협약에 의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이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직장을 구하시면 그냥 미국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노후에 따뜻한 미국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여행지인 멕시코 칸쿤이라는 곳도 저렴하게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에겐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주위에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말하는 건데 캐나다에는 의대의 수가 적어서 의대를 가기가 정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의대를 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캐나다보다는 많은 수의 의대가 있어서 기회는 캐나다보단 더 많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캐나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 취업을 위해 미국 내 직장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의료비가 무료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장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던 한국에 비하면 의료 서비스가 좋지 않고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오래 걸려서 단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도 한 달을 걸려서 찍어야 하고 수술은 몇 개월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분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가졌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기 어려운 산모들은 의사가 직접 와서 진료를 봐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이를 3번 출산했는데 3번 다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위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손이 칼에 비어서 몇 번을 응급실에 가서 꼬매셨는데 그 와중에 의료비 혜택을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세차에 문제가 생기면 돈 걱정 없이 서비스 업체에 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은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아이들 치고 얼굴이 어두운 친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더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울고불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무진장 혼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굴이 밝습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다니던 학원을 안 다녀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취침 시간이 빨라지고 매일 10시간 이상 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캐나다에서는 학교든 집에서든 뭔가 평등하게 지내는 분위기가 더해져서 더 그런 표정이 붙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학년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놀고 선생님들도 단순히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죠.
이건 저희 집의 룰이지만 집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만 다 하면 그 이외의 시간에는 게임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하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환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마도 캐나다를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찾는 큰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캐나다가 살기에는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왜 캐나다에 살고 싶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